지금부터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9일 첫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인사교육팀에서 채용과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윤상 주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특히 오전 시간인데도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천항만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인천항만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천항만공사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공사에 대한 조직이나 업무 등 기관 전반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오늘 가장 중요한 채용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 공사의 인사 및 복리후생 제도를 안내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천항만공사 소개입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다음에 4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중앙공기업입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수도권의 관문항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 타 대규모 무역항들과 비교하면 지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적인 환적 항만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 호남권의 복합 물류 항만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액체 물류 항만의 기능으로 특화된 울산항을 관리하는 울산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본 온라인 채용 박람회의 회사는 아니고 그러한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물류회사, 무역회사, 제조업회사, 해운업 등이 항만시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만을 개발하고 임대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의 사업자 등록증상에도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 공사는 항만공사법 령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개 본부, 13개 실, 7개 부의 단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부서와 하는 업무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는 일반적인 회사에 많이 존재하는 관리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조직과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인사교육팀과 노사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인사, 교육, 총무, 급여,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부는 회계, 자금, 자산 및 세무관리와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부는 언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본부는 항만공사에만 존재하는 부서들로 항만운영이라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무실인 물류전략실은 항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실은 물류회사 및
해운선사가 인천항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B2B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만운영실은 부두 및 수역 관리, 항만시설 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사업실은 배후단지의 관리 및 임대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연안재생사업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연안항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부의 경우 여객 마케팅 및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만환경부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영본부와 운영본부는 사무직렬로 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근무하시게 되는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는 항만시설을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기술 직렬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개발계획실은 건설본부의 주무부서로 항만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만건설실은 부두, 물류단지 등 항만 토목시설을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문관리실은 인천항의 특수시설인 관문을 운영하고 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천항의 관문이 특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항의 경우 다른 항만과 다르게 조수관만의 차가 커서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는 선박이 입출항하기 좀 어려운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항에 관문을 설치해서 수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유릴사업실은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부는 항만시설의 건축 및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혁신부는 항만 관련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ESG 경영실과 보건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실이 사장 직속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사실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항의 범위와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동량의 경우도 컨테이너 개수 기준으로 작년 기준 335만 TEU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공사의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사의 경우도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처럼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들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성별, 연령 등의 항목을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과정에서 절대로 밝힐 수가 없고 밝히게 되면은 평가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여러 해를 거듭해 오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잘 준수하고 계신데 간혹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인천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표현은 본인의 출신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위배가 될 수 있고요. 남성분들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군복무 관련 경험을 기재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군복무 중에서도 통신병, 취사병, 행정병 등의 병사나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표현들은 성별을 드러내는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니나 형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드러내는 표현이기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의하실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NCS 국가 직무 표준 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용 공고 개시 시 각 모직 직무별 업무,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명시한
직무기술서를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NCS 국가 직무 표준 능력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 능력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정해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NCS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서류, 필기, 면접 전형, 그리고 최종 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 및 신입 직원의 경우 면접 전형의 참고 자료로 AI 면접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인천항만공사 채용형 인턴 및 신입 직원 채용 중 서류 전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작년까지는 어학 성적 등 기본 자격 사항을 충족하고 자기소개서를 불성실 기재하거나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는 적부 심사로 운영이 되었으나 올해부터 서류 전형이 개편되어 사무직은 채용 인원의 70배수, 기술직은 30배수까지만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라고 가운데 표를 확인해 보시면 사무 일반 행정 직렬의 경우 전문 자격 30점, 어학 능력 50점, 정보화 능력 10점, 한국사 능력 10점,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 자격의 경우 3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30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의 경우 20점에 해당하며 특이하게 어떤 전문적인 직무를 따로 채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자격증은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에 5가지 자격증이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보자면 해당 자격증이 없는 것이 서류 전형 합불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지만 지원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 50점의 경우 토익 점수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익의 만점이 990점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은 990분의 본인 점수 곱하기 배점인 50점을 하면 점수가 산출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득점일수록 여기서 50점 만점에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의 경우 10점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8점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또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그리고 6점은 커말 3급에 해당하며 이 외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커말의 경우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능력의 경우 10점은 한국사 1급, 8점은 한국사 2급, 6점은 한국사 3급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유효 기간이 없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한 4-5년 정도의 유효 기간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은 자세히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과 IT, 정보기술 직렬의 경우 정보화 능력과 한국사 능력은 사무직렬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전문 자격은 50점은 기술사, 40점은 기능장 또는 기사, 30점은 산업기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은 각각 전기, 기계, 통신 등 맞는 직무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학 능력의 경우 만점만 30점으로 바뀔 뿐 계산 방법은 위에 사무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먼저 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부분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임해주시되 나름의 종합 판단 점수와 신뢰도 적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뢰도에 유념해서 일관성 있고 솔직하게 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스스로 너무 포장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여기 보시면은 250개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함정과 같이 비슷한 문항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문항에서는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했는데 B라는 문항에서는 나를 반대로 표현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적부로 판단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수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과목의 경우 저희 공사 말고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5개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 외에도 여러 기관의 NCS를 함께 준비하시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능력평가, 흔히들 전공시험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일반 행정의 경우 경영학 원론과 경제학 원론을 치르게 됩니다. 기계직은 일반 기계기사 시험 과목, 정보기술직은 정보처리기사 시험 과목을 치르게 되며 기타 기술직의 경우 해당 직렬 관련 산업기사 또는 기사 시험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가장 최근 채용 공고였던 2021년 상반기 채용 공고 기준이며 각 채용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수준의 경우 해당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수준이나 매 회별 난이도의 편차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장애인이나 채용형 인턴 중에 취업 지원 대상자나 고졸 채용의 경우 전공 시험, 즉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치르지 않게 되며 무기계약직 채용의 경우는 인성 검사만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의 경우 고졸 채용을 제외한 채용형 인턴의 경우 토론 면접 30%, 역량 면접 70%를 반영하며 그 외 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졸 채용형 인턴의 경우 역량 면접이 100%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응시자 간 토론 방식으로 학문에 관련된 전문 논제보다는 일반적인 시사 이슈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하반기에 입사를 했었는데 저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면 고령자분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사 이슈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누군가 사회자가 존재해서 면접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제만 주고 생각한 후에 면접자들끼리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량 면접의 경우는 역량 면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다대 다, 다대 1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질의응답형 면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시 우대 제도입니다. 저희 공사 채용 관련 가산점 우대 제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내부 지침 규정에 따라 이 사항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의 인사,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국내에 본사 외에 다른 지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지는 본사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송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씩 간문직으로 입사하시게 되는 경우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인천항 간문시설에서 근무하시게 되며 간문직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기관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바꾸시다 보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간문에서도 일정 기간 근무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사 직급은 채용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7급 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됩니다. 7급 사원의 경우 7급 을, 7급 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7급 을로 그 외에 입사하신 분들은 7급 갑으로 입사하게 되고
이후 다음과 같이 승진하는 방식으로 직급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기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리 연봉 같은 경우는 알리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복리후생도 임직원 교육이나 건강관리 그리고 교육비 지원이 나오고 있고 가족 친화 등 기타 휴양시설 제공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예, 자세한 사항은 알리오 사이트에서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 기업 설명회에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지원실 유윤상 주임님께서 진행해 주신 기업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설명회 참가자가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지원님의 질문인데요. 네, 발표자분께서는 인천항만공사 입사를 위해 NCS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수능 국어 영역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지문을 읽고 옳은 설명을 찾거나 옳은 추론을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은 최대한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생각이 필요하거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빠르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글의 내용을 조금은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나 지문을 먼저 읽고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는 등의 전략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급하면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문부터 보고 문제를 읽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나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능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할 때 스터디를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빠르게 푸는 기술을 몇 개 익히고 그것들을 위주로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해 능력은 회사를 한번 경험해 봤다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도 많기 때문에 모듈형의 기본서를 하나 구하셔서 간단히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동환님의 질문인데요. 인천항만공사에서 바라는 물류직군 전문가의 업무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물류산업 청년채용 박람회이기도 하고 저도 대학 때 전공이 물류학이었어서 항만공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물류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물류직군이 따로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새로 개발한 물류단지에 대해서 물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물류 법규에 대한 이해부터 세세하게는 보세구역의 지정, 물류 입지 분석 등 물류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둔의 하역사, 그리고 배후 부진의 창고 운영사 등의 이런 고객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업무상의 용어, 장치 이름, 업무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물류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물류 직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 및 고객 이해 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물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공사에서 필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류 전공이 꼭 아니신 분들이시더라도 저희 공사에 물류 전공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입사하셔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관련된 대학원을 전공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유진 님께서 우리나라의 4대 항만공사 중 하나인데 다른 항만공사들과 비교해서 인천 항만공사만의 차별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신 질문은 저희 기관의 채용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도 여러 번 활용되었던 적이 있는 사항이라서 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타 항만들과 비교해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내 외부적인 역할이나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희종 님께서 인천항만공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최근 시사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뭔가 딱 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사업 자체가 항만의 활성화에 많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제 경제,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이나 전쟁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매번 변화하지만 무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이슈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업 자체 외에 공공기관의 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을 매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은 최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호진 님께서 채용 전형은 지역 인재 위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채용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대사항 중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산하 공기업이 아니라 중앙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위주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인재들이 채용에서 조금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산점을 받으셔서 입사하셨던 비수도권 인재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인천에 있다고 해가지고 인천 지역 인재들을 따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진원 님께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언니, 오빠 등 호칭 문제도 까다롭던데 이런 사소한 것을 위반할 시 수정 요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님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거르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 요청이라는 게 저희도 어쨌든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 같은 걸 보려면 이런
제출 기간이 다 마감된 후에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따로 연락을 드려서 수정 요청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이제 채용의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채용의 경우에는 위배한 경우 조금 아쉽지만 이제 확실하게 위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채용 과정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요청을 하지 않으니 작성 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건우님의 질문입니다. 네, 인성 검사 시간이 30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할 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내에 한두 문제라면 모를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 점수도 70점이 넘어야지 적고에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못 푼다는 것은 종합 점수 측면에서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저희 공사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이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사기업 등에서도 이 부분은 다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50문항에 30분이라는 게 조금 짧기는 하죠.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게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 빠르게 조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임해주시면 아마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채용 시 우대 제도가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게 중복 적용도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된다면은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채용 우대 제도의 가산점은 중복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현님의 질문인데요. 인천 항만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특별히 유리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전형에서는 기술 직렬의 경우 해당 기술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무 직렬의 경우는 이제 30점 중에서 30점, 20점, 0점 이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는 굉장히 강력한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들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서류 전형에서 특별히 서류 전형 일단 5개 자격증 외에는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해당되는 기사 기술직렬 자격증 외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산업 자체가 물류 산업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물류 관리사나 아니면은 고세 관련 자격증 이런 걸 취득하면은 면접에서 본인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 이건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특정 자격증이 합격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은 성한솔님께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준비생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한 기업 내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공기업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이제 관리를 좀 받는 측면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그걸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공기업인 상태에서 입사를 좀 했다 보니까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뭐 지식이나 생각은 없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도 기업의 성격을 조금 강하게 띠는 측면이 있었다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분류가 변경돼야지 이제 어떤 변 변화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나중에 좀 차차 알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준재님께서 직급에 따라 최소 기간이 있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가능한 걸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규정 상에 그 최소 기간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최소 기간을 채워야지만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자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평일 오전 바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1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셨더라도 방금까지 생각이 좀 안 나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증과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직도와 직원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29일 1회차 인천 항만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